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차려놓은 건 많은데 먹을 게 별로 없는 청약이 계속되고 있는 1월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종목인 삼양NC캠 같이 한번 볼게요. 삼양NC캠은 국내 최대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감광액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회로를 새기는 그 노광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빛에 반응하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웨이퍼의 특정한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웨이퍼 위에다가 감광액을 바르고요. 그 위에 반도체 회로가 그려진 마스크, 패턴을 놓고서 빛을 쪼이게 되면 감광액과 빛이 만나서 패턴 회로 모양대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포토레지스트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고분자라고 불리는 폴리머, 그리고 광산 발산제인 PAG, 첨가제, 마지막으로 용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양NC캠은 폴리머와 광산 발산제를 생산하는데요. 폴리머는 포토레지스트에서 용매를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웨이퍼에 감광액을 도포하면 얇은 방막이 형성되는데 이 방막을 형성하게 하는 기본 성분이고요. 포토레지스트의 기본 골격 역할을 하는 게 폴리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산 발산제인 PAG는 빛에 반응을 하면 산을 배출해서 폴리머를 분해시킨다고 해요. 이 분해된 폴리머의 잔해들이 현상액과 세정액을 통해 소멸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패턴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빛에 반응하게끔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2가지 소재 모두 기존에는 일본이 주도해온 시장이었는데 삼양NC캠이 2 소재 모두 국산화와 양산화에 성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불화크립톤 폴리머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양NC캠의 PR용 소재는요, 동진세미캠, 듀폰, 동우화인캠, TOK, SKMP 이런 국내외 다양한 포토레지스트 제조업체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삼양NC캠이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소재 생산 플랜트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 포토레지스트는 노광 방식에 따라서 빛을 쪼이는 방식에 따라서 KRF, 불화크립톤, ARF, 불화아르곤, 그리고 EUV, 극자외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고 첨단 반도체 공정에 활용이 됩니다. 특히나 EUV, 극자외선은 7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공정과 4세대 10나노급 D램 공정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회사는 D램용 불화아르곤 광산 발산제와 3D 낸드용 불화크립톤 폴리머, 진작에 양산에 성공을 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첨단 공정에 활용이 되는 EUV 쪽인데 D램용 EUV 폴리머와 PAG는 양산에 성공을 해서 메모리 기업 중에 SK하이닉스에 우선 공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하고도 추진 중이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 협력사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용 EUV 소재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해당 소재는 올해 양산 공급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는 차세대 메모리로 각광받고 있는 HBM 분야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HBM용 범프 폴리머 협업을 시작을 했고 현재 주요 고객사와 품질 테스트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해요. 이르면 올해부터는 상용화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는 EUV와 HBM용 소재 개발에 더 속도를 가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삼양그룹이 발표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 기존의 화학그룹을 1그룹과 2그룹으로 분리했다. 전통적인 화학, 소재 사업군이 1그룹에 속하고 2그룹은 스페셜티와 기타 소재 계열사들이 포함됐는데 이 2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핵심 비즈니스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삼양NC캠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오너 4세 김건호 삼양홀딩스 사장이 화학 2그룹장을 맡았다는 것. 차기 오너로 거론되는 인물이 그룹의 핵심 사업부를 직접 경영하게 됐다는 것은 그룹 차원에서 NC캠 비즈니스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해석과 직결된다. 이런 부분 IPO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첨부는 해놨고요.
실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NC캠은 지금까지 종목들 중에서 수익성 지표가 가장 좋습니다. 매출 볼륨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수익성이 개선되는 속도도 눈에 띄게 빠릅니다. 24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전체를 이미 넘어섰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추이는 매우 좋습니다. 그럼 공모가 산정 내역 볼게요. EV 에비타를 활용했거든요. EV 에비타는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 규모가 큰 산업에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2차전지 회사들한테 적용을 한다고요. 근데 방산 쪽인 MNC솔루션이 최근에 EV 에비타를 썼을 때 약간 물음표가 많이 떴는데 삼양NC캠은 반도체 소재 쪽이니까 그나마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교 기업으로는 미원 상사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또 해외 기업 2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24년 3분기 연환산 기준으로 평균 EV 에비타는 15.3배가 나왔습니다. 미원 상사가 9.1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33.9배, 편차가 좀 심하긴 심하네요. 근데 2개만 포함해서 계산을 했으면 평균치가 더 높았을 텐데 해외 기업들을 포함을 해서 평균 배수를 낮췄기 때문에 밸류를 막 높여잡기 위해 해외 기업을 포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양NC캠의 24년 3분기 연환산 에비타 약 161억 원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21,884원 산출했고요. 할인율 29.25%에서 14.14%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16,000원에서 1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피어그룹 중에서 국내 기업들하고만 PER로 밸류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삼양NC캠의 상단 기준의 PER은 23.20배로 미원 상사나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평균 PER인 34.24배보다는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PER로 평가를 해도 받아들여질만 하다라는 게 이제 분위기였어요. 중론이긴 했어요.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1242.26대 1, 2242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25년 종목들 중에서 참여 건수로는 가장 많았던 거죠. 경쟁률도 높고요.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대부분은 밴드 상단 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8,000원, 상단의 비율이 86% 정도로 가장 높았어요. 근데 하단에 참여한 기관도 52개, 그리고 15,000원 미만에도 7개의 기관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상단 이상이었다. 그래서 분석이 약간 엇갈린 것 같아요. 기관들 사이에서도. 자,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0.85%, 수량 기준으로는 1.14%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절대 아니죠. 자,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과 좋음 사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약이 조금 아쉽네요. 네, 공모 개요 체크해보죠. 공모가가 상단에 확정이 돼서 공모 규모는 198억 원, 시가총액은 약 1949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는 4일이 소요되고 상장은 2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IGNet, PIE 이렇게 3개가 동시에 상장할 예정인 거죠. 자, KB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는 10주입니다. 증거금 9만 원이 필요해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의 20%, 최대치까지 배정을 했더라고요. 유가증권 시장 상장이 아니라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의문 아닌데 직원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은 것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직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970만 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 다 소화될지 좀 궁금하네요.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19.60% 바로 풀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 종목들 중에서 유통 가능 물량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82억 원, 사이즈 자체도 좀 가벼운 편에 속하죠. 기존 주주의 비중은 58.54%로 좀 높은데요. 일반 법인과 전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모두 공모가 18,000원보다는 아래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13,860원이었네요. 자, 상장일 유통물량 관련해서도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김 사장을 포함해서 NC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 4세는 총 10명이거든요. 이들은 코스닥 규정인 6개월 외에 의무 보유 2년을 추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 총수의 69.45%에 해당하는 물량은 2년 6개월간 묶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 8월 예심 청구 직전에 우리 주식회사의 지분 투자 과정에서 오너 4세
10명 모두가 지분을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매입가는 현재 공모가 수준인 16,000원에서 18,000원 요 사이대로 알려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이 기존 오너 4세 10명이 엑시트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했다. 애당초에. 오너 일가가 회사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보이는 듯해서 이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들에게는 좀 긍정적 이벤트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죠. 삼양NC캠은 그래도 유통가능 금액 자체는 비교적 가볍습니다. 300억 원 후반대. 그리고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밸류는 회사 측이 제시한 피어그룹 대비해서는 고평가되지는 않은 느낌이기는 했어요. 기관들의 평가도 좀 좋은 편이었고요. 상단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다만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고 기존 주주의 단가는 전부 공모가 아래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IG넷, PIE까지 또 세 종목이 동시에 겹쳐서 상장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잡기 위해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5년 추정순이익을 20% 할인율로 땡겨온 85.8억 원 정도를 적용을 했고요. 미원 상사와 레이크 머티리얼즈 평균 PER 34.24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당 평가가액은 약 27,126원, 공모가보다 약 51%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되긴 했어요. 요거 봤을 때 괜찮네 싶은데 보면은 미원 상사와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PER 편차가 너무 심해서 약간 불안하단 말이죠. 더군다나 미원 상사는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다루고 있는 회사가 맞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쪽이 아니기도 하고 또 최근 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도 전고체 배터리용 소재 때문이었어서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쪽 회사들을 좀 추가해 봤습니다. 동진세미캠, 캠트로닉스, ENF 테크놀로지. 근데 보시다시피 이들의 PER은 다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10배 미만. 그래서 이 종목들을 포함하게 되면 주당 평가가액은 당연히 공모가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들에 대한 평가가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특히나 삼양NC캠의 주요 고객사는 동진세미캠이거든요. 최근 2, 3년 동안 전체 매출 비중의 65%를 동진세미캠이 차지한대요. 아래 보시는 차트는 동진세미캠의 주가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고요. 24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해서 가파르게 내리막 미끄럼틀을 그려주고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빠졌을까? 기사를 좀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신규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의 노광 공정에서 활용하는 두꺼운 포토레지스트의 양을 대폭 줄이면서 원가 절감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포토레지스트 재료를 독점 공급해왔던 동진세미캠한테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재료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점진적으로 매출이 빠질 것이다. 그럼 동진세미캠의 소재를 공급하는 삼양NC캠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그 밑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동진세미캠은 미원 상사, 삼양NC캠, 캠트로스 등 주요 폴리머와 PAG 조달처를 상대로 강력한 원가 절감 자구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동진세미캠도 보면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3D 낸드 플래시 말고 EUV라든지 첨단 공정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지만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체크는 하는 게 좋겠고요. 제가 볼 때 이런 측면에서 포토레지스트 소재 기업인 삼양NC캠이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공모가도 마찬가지고요. 공모주로서 그냥 나쁜 조건은 아니고 조건 자체는 좀 좋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겠지만 기대치는 낮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할게요. 27만 5천 주가 KB에 배정이 됐고요. 균등 물량은 13만 7,500주고요. 일반 100% 등급의 한도는 9천 주입니다. 증거금 8,100만 원, 최소는 10주 9만 원이고요. 자, 삼양NC캠은 IG넷, PIE와 동시 상장입니다. 일정상으로 삼양NC캠이 비례 청약을 하면 IG넷과 PIE는 할 수가 없고요. 삼양NC캠의 환불금으로 LGCNS 청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IG넷과 PIE의 비례 청약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은 LGCNS에 활용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자금 활용 측면에서는 삼양NC캠에 청약을 하고 그 환불금으로 LGCNS 하는 게 당연히 편하긴 한데요. 제가 볼 때 이 중에서 IG넷의 공모가가 하단에서 추가 할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격도 절대적으로 싸고 유통가능 금액도 엄청 가벼워지면서 좀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공모주로서.
하단에서 할인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 이유는 공모가 산정을 26년 추정치로 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iGNet이 가벼워지면 상장일의 수급이 그쪽으로 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에 발표되는 PIE의 수요 예측 결과와 금요일에 발표되는 iGNet 그리고 LG CNS 수요 예측 결과까지 다 보고 자금을 배분할지 말지는 결정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삼양 NC캠의 균등은 청약 건수 11만 건 기준 한 주에서 2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증거금은 2.7조 원 기준 비례경쟁률 2182대 1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비례 한 주 증거금은 1,800만 원. 자, 환불까지 4일이 걸리기 때문에 남는 게 있는 청약일지 좀 따져봐야겠죠. 9,000주 풀청약을 가정했을 때 균등은 한 주, 비례는 4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배정 금액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대 수익률을 20에서 40% 정도 좀 낮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0% 올라서는 손해기는 하고 30% 이상은 가져야 조금 남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의욕 있게 참여할 만한 종목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삼양 NC캠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라이브에서 또 만나요. 안녕.